그 대선 기간 특히 막 공격들이 많이 날라왔을 텐데 가장 힘들었던 순간, 방어하기 어려웠던 순간 어떤 게 있었을까요? 사실은 그 제일 어렵다라고 하기보다는 네. 그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대한민국의 현재가 어떻고 이 문제를 어떻게 그러면 좋은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냐. 이게 이제 대통령 선거의 이제 가장 중요한 지점일 텐데 더군다나 내란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고 물론 지금 풀려났습니다만 파면되고 그러니까 3년 만에 치러진 선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더 이 대한민국이 그 내란의 후유증이 깊이 쌓여 있고 예. 그 이런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사실은 정책 토론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상대 후보들은 정책 토론보다는 뭐 그냥 네거티브 흑색 선전 비난 맡아도 뭐 그걸로 뭐 가족에 대한 것든 뭐 후보에 대한 것이든 맨 그것만 가지고 맞습니다. 옛날 얘기도 다시 꺼내고 그렇습니다. 그건 뭐 이미 3년 전에 다 나왔던 얘기들. 네. 그런 걸 가지고 소위 네거티브로 일관하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도 보면 아니 이 대통령 선거라는 게 뭔가 좀 이렇게 의미 있는 토론을 좀 통해서 네.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었으면 좋겠는데 이 네거티브로 일관하다 보니까 아마 국민들도 사실 피로감과 짜증을 많이 느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니 이걸 굳이 내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거야? 또 내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네거티브에 대해서 예. 사실 그럴 때가 제일 저도 솔직히 짜증나죠. 네. 굳이 이런 예, 것까지. 그렇죠. 예. 예. 그런 게 상당히 힘드셨군요. 그 수석 대변인 하면 항상 그 당시에는 이제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후보잖아요. 전에는 이제 민주당 당 대표고 옆에 같이 있잖아요. 그림자처럼 이게 같이 따라다니게 되는데 제가 만나뵈면 꼭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지금은 이제 대통령님 된 이재명 대표님의 그 저희가 모르는 비공식적인 모습 많이 보였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벌써 10달 됐는데 수석 대변인으로 예. 같이 일하고 뭐 이제 선대위 수석 대변인 공보단장 하면서 한 10달 가까이 제 지켜본 바로는 이재명 대통령은 참 일을 참 잘하는 사람이다. 일을 잘하는 일을 사람. 참 잘합니다. 그러니까 일머리가 있는 분이에요. 예. 일머리가 있고 또 과감하고 신속하게 예. 일을 집행하는 그런 행정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일하는 막 속도가 엄청 빨라요. 네. 근데 속도가 빠르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양반이 좀 독선적인 거 아닐까? 그렇죠. 속도가 속도를 빠르니까 빨리 하려면 내 생각대로만 그렇죠. 끌고 의견을 가려고 하는 듣는 거죠. 거라기보다는 예. 그냥 당신 생각대로 막 밀어붙이고 관철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지켜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뭐냐면 이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을 네. 아주 유연하게 듣습니다. 듣기를 많이 들으시는군요. 그럼요. 그렇게 해서 듣게 되면 그래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정을 해서 집행하는 거는 정말 신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과정을 놓고 보면 되게 신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듣는 시간 한 70%, 80% 정도 할애를 하고 나중에 그거를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속전속결로 실행을 하는 그렇죠. 거예요. 왜냐하면 또 이 어떤 조직이라는 것은 어떤 의견을 듣는 과정이라는 것이 뭐냐면 일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저항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이제 도로에 무슨 주행을 할 때도 무슨 뭐 턱이 있다든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아스팔트가 울퉁불퉁 한다든지 그럼 그 저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항 많으면 속도를 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전에 논의를 충분히 한다는 것은 이 저항을 없애주는 거거든요. 사전 정지 작업을 그러니까 다 사실은 숙고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일의 속도는 되게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빠르고 그러나 그 숙고 과정이 생략된 거냐? 만약에 숙고 과정이 생략됐다면 되게 독선적이라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이 숙고 과정을 충분히 거치면서 이 숙고를 통해서 집행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애라든지 저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기 때문에 집행할 때 속도가 빠른 거죠.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저는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강점이 그 대통령으로서 충분히 전 진가를 발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민주당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시끄러운 정당이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재명 이제 당시 이제 당 대표였을 때는 처음에만 그런 느낌이었지 그 다음에는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던 이유가 바로 이런 많은 의견을 오랫동안 들으면서 사전 정지 작업 그리고 뭐 이게 좋은 결론을 만들어내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군요. 또 하나 궁금했던 건 뭐냐면 그 당 대표 시절에 또 대변인 했고 그 다음에 대통령 후보 때도 대변인 했는데 좀 달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본인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옆에서 보시기에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대변인이라는 존재는 그 누군가를 대변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의 대변인, 대통령 후보의 대변인이에요. 그러면 그분 생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네, 쉬운 일은 아니고 다행히 제가 정말 그 지금 한 10달 되는 동안 그 언론인들도 그렇고 우리 당 내에서 저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실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만큼 정확하게 예. 그 뜻을 이루냈다는 그렇다고 해서 거죠. 제가 무슨 또 그런 일을 뭐 또 대충 해서 아예 시끄러운 걸 피했냐? 그것도 그렇진 않죠. 그 과감하게 말할 때는 말하면서도 그랬던 것은 이재명 대표와 후보에 대한 그 이해를 충분히 하려고 했던 것이고 사실은 그 사람들이 저를 수석 대변인으로 선택했을 때 야, 그 좀 조승래하고 이재명하고는 좀 뭔가 좀 잘 케미가 안 맞을 텐데 이렇게 걱정했던 사람들도 실제 있었습니다. 예, 예, 예. 그런데 그 의외로 저하고 생각이 거의 같은 부분이 정말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다양한 부분에서 뭐 예를 들면 뭐 그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갈등을 풀어나가는 갈등 해소의 방법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좀 구체적인 강론으로 뭐 규제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예. 그러니까 다양한 정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 민주주의를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모든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어떻게 이렇게 내 생각이랑 거의 비슷할까?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그럼 옆에서 굉장히 그 생각을 읽어내는 게 되게 쉬웠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저는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 양반 도대체 생각이 뭔지를 모르겠네. 이럴 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그렇죠. 말은 해야 되는데 기자들 앞에서. 근데 그렇죠. 이재명 대표 대통령은 본인의 생각을 비교적 정연한 자기의 논리와 가치 체계를 가지고 그 원칙에 입각해서 사고하고 발언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가치 체계를 갖고 있느냐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쉽죠. 그런데 이제 보통 지도자들 중에서 정말 헷갈리게 하는 지도자들은 너 내 마음 잘 모르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도 내 마음을 몰라? 네. 내가 왜 너한테 내 마음을 들켜야 돼? 아, 그래요? 근데 그거는 지도자의 덕목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도자는 그 일종의 예측 가능하고. 룰을 세팅하는 사람이 지도자거든요. 예. 규정을 정하고 룰을 세팅하는 게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분이 도대체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룰을 세팅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게 맞는 겁니다. 맞죠. 예. 물론 그 과정에서도 내 생각이 조금 잘못된 수 있나? 그거에 대한 항상 이 약간 유보적이고 유연한 태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보면 상당히 유연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